자, 52쪽에 8번 문제. 근데 가로를 푸는 순서를 정해야 되는데, 순서는 소가로가 먼저지만, 소가로 안에 지금 달리 동량이 없으므로, 중가로 푸는 게 1번. 근데 아직도 안 나왔어요. 계속, 주말 내내 계속 집에 누워있었는데, 토요일 수업 끝나고도 집에서 계속 집에 누워있었는데, 낫지는 않네요, 잘. 마지막에 이제 대가로 푸는 게 3번. 목각이에요? 모르겠어요. 그냥 전반적으로 몸이 안 좋아요. 1번부터 중가로 안을 정리하는 거니까 아직 정리되지 않은 내용은 그냥 쓰시고 소가로 풀려면 마이너스 1을 가로 안에다 두 번 분배되죠. 그럼 마이너스 2에 x를 곱하면 마이너스 2x가 되고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y를 곱하면 플러스 2y가 되겠죠. 동량 묵습니다. 계산 잘 합시다. 1x 마이너스 2x 얼마예요?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2y 플러스 2y 플러스 4y. 자, 중가로는 계산됐네요. 그 다음 두 번째 대가로 안을 정리합시다. x 플러스 3y는 아직 계산 전이고 그 다음 마이너스 한 다음에 중가로 안이 이거였죠. 이렇게 중가로 닫히고 대가로 닫히고 그럼 분배 대가로 안에 x 플러스 대가로 안에 x 플러스 3y 마이너스를 분배하게 되면 안에 있는 항의 부가 반대로 바뀌어 나올 테니까 플러스 x 마이너스 4y. 자, 동량 x 더하기 x 2x 그 다음에 플러스 3y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y. 자, 대가로도 계산 다 했고 3번 5x에 빼기 대가로가 2x 마이너스 y였어요. 가로 풉시다. 5x 마이너스 2x 플러스 y. 자, 동량 5x 마이너스 2x 3x 플러스 y. 자, 얘가 같다고 돼 있죠? ax 플러스 by. a는 얼마예요? 3, b는 1이죠. 이 둘을 빼면 2가 정답이다. 1번이 정답이네요. 지수를 먼저 분배해야 되는데 이 b라는 지수가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니까 일단 일일이 다 내려주는데 일일이 내려준다는 게 일단 분모에 있는 y의 a제곱에 b제곱이니까 뭘 쳐야 되죠? 괄호를 치셔야 됩니다. 그 위에 b를 쓰셔야죠. 그 다음에 2라는 숫자에도 b제곱이 되고 곱하기 x제곱이라는 항에도 b제곱이 되는 겁니다. 지수가 다 분배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지수 법칙 싸움 배운 대로 지수를 거듭 제곱하면 그 지수들은 서로 자리를 바꾸거나 아니면 곱할 수 있다. 지금은 자리 바꾸는 것보다는 곱하는 게 유리하니까 a, b를 곱했고요. 그 다음 2의 b제곱은 아직 계산 전이고 여기를 계산하게 되면 x의 2b제곱 얘랑 이제 답을 비교해 보세요. 이 답이 y의 6제곱 분의 4 곱하기 x의 c제곱과 같기 때문에 제일 먼저 구할 수 있는 건 누구예요? b입니다. b. b 얼마? 2. 여기는 2의 b제곱이 4랑 같아야 되기 때문에 b는 2가 들어갈 거고 b에 2를 넣고 나면 그 다음 얘를 구할 수 있어요. ab 값이 여기 있는 6과 같아야 되기 때문에 b에다 이제 2를 여기다 집어넣죠. 그러면 2a의 값이 6 따라서 a는 3. 그럼 이제 C값도 구해주죠. C값은 여기 있는 2B 값이 여기 있는 C랑 같아야 되기 때문에 2B가 C랑 같습니다. 근데 이 B값, B가 아까 2였죠. 2는 4, C값은 4. 문제는 이 셋을 모두 다 더하시오. 다 더합니다. 다 더했더니 9가 정답이네요. 무슨 요령이죠? 번호 매겨 봅시다. 얘도. 네, 얘가 소가로 안이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중가로 푸는 게 1번. 그럼 대가로 정리해 주는 게 2번. 대가로 풀어서 마지막 앞에 것까지 쭉 이어주면 3번. 1번부터 중가로 써주고 3a 아직 계산 전이고 마이너스 1을 가로 안을 분배해야 되죠. 그럼 마이너스 2에 왜 소가를 풀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2에 a를 곱하면 마이너스 2a가 되고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2b를 곱하면 플러스 4b가 되죠. 동량을 모아볼까요? a가 동량이네요. 3a 마이너스 2a. a.
플러스 4b. 자, 중괄호 계산이 됐습니다. 2번 대괄호를 정리합시다. 마이너스 a 플러스 중괄호 a 플러스 4b. 근데 중괄호 앞에 그냥 덧셈만 있을 때는 괄호가 큰 의미가 없다고 그랬죠. 그냥 빼내면 됩니다. 마이너스 a 플러스 a 빼낼 때는 얘가 가지고 있는 항의 부호를 다 가지고, 근데 지금 a 앞에 부호가 안 보이면 플러스가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a 마이너스 a 여기 빠져나오면 a 플러스 4b. 자, 여기 계산 좀 조심해야 돼요. 마이너스 a 플러스 a 없어지는 거죠, 얘네들은. 0a니까 없어져요. 그럼 대괄호는 4b로 마무리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 씁시다. 5a 마이너스 2b 빼기 대괄호, 대괄호 앞에 대괄호 안에 4b가 있었죠? 가로 풀어주면 5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4b가 되고, 동량은 이렇게 동량이에요. 5a는 동량 없으니까 그냥 쓰면 되고, 얘 동량 얼마죠?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6b 이렇게. 자, 얘가 정답이네요. 45쪽에 10번 가로 푸는 걸 계속 질문하시네요. 네? 가로 푸는 게 계속 질문이에요. 자, 번호 매깁시다. 얘가 소가로 안에 3a-2b는 동량이 아니므로 소가로 안을 계산할 거는 딱히 없어요. 그럼 풀어야 되니까 풀면서 여기 앞에 중괄호를 다 정리해주면 이게 1번으로 합시다. 그 다음에 대괄호 안을 정리해주는 게 2번. 마지막 맨 앞에 있는 2a랑 묶어주면 3번. 자, 1번부터 중괄호를 쓰는 거죠. 5a 플러스 b 소가로 풉니다. 근데 가로 앞에 마이너스 가지고 있는 항의 부호를 반대로 빼내야 되겠죠. 마이너스 3a가 나오고 플러스 2b가 나오네요. 동량 5a 빼기 3a 이해가 될 테고요. 플러스 b 플러스 2b 플러스 3b가 되겠네요. 2번 대괄호 정리 3b 플러스 2 한 다음에 중괄호 써야 되니까 중괄호 2a 플러스 3b 그 다음에 이렇게 대괄호 닫아주고, 그럼 대괄호 중괄호를 풀어줘야죠. 중괄호도 가로니까 분배해야 됩니다. 이렇게 플러스 1을 분배하면 앞에 3b 써주고 플러스 4a 플러스 6b 동량 4a는 써주고 b끼리 동량 9b. 3번 2a 빼기 대괄호 안에 4a 플러스 9b 가로 앞에 음수 안에 있는 하나 빼낼 때 부호 반대를 빼낸다.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9b 동량이죠. 2 빼기 4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9b 이렇게 되겠네요. 이차끼리 계산하는 거죠. 역시나 그냥 동량끼리 너무 이렇게 차수가 높아졌다가 당황하지 마세요.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가로 앞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로 맞춰져 있는 경우는 가로가 의미 없다고 그랬죠. 그냥 가로 안에 있는 걸 쓰시면 되고, 얘도 가로 앞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플러스만 붙어 있는 경우는 그냥 가로 안에 그냥 빼내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9x 마이너스 3. 동량끼리 모아야죠. 2차는 2차끼리 동량, 1차는 1차끼리 동량, x 없는 숫자인 상수는 상수끼리 동량. 그럼 동량 처리할 때 x제곱은 계산되지 않고 앞에 있는 개수만 계산하는 거죠. 2 빼기 6 마이너스 4x제곱. 그 다음 여기도 x는 계산되지 않고 앞에 있는 개수 마이너스 7 플러스 9 플러스 2. 자, 상수항 6 마이너스 3 플러스 3이죠. 이렇게. 자, 얘가 위에 있는 저 식과 오른쪽에 있는 이 식과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자, 골라내면 되겠네요. a는 얼마? b는? c는? 좋아요. 다 더해보세요. 다 더하면 1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처리됩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얘는 풀이법이 두 가지예요. 원래는 하나인데 첫 번째 우리 주로 가장 많이 하는 일반적 풀이는 분수와 분수와 뺄셈이니까 통분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3분의 4x-5y 빼기 5분의 15x-9y
자, 통분하려면 뭐로 통분해야 되죠? 15로. 그럼 얘는 곱하기 5가 필요하겠네요. 그럼 얘도 곱하기 5를 해야 되는데 항이 두 개네? 뭘 쳐야죠? 가로를 쳐야죠. 얘는 곱하기 3이 필요하고 가로 치고 곱하기 3 하시면 돼요. 그럼 계산해 봅시다. 15분의 저 가로를 풀려면 5를 분배해야 되죠. 5와 4x를 곱하면 20x가 되고 부호 정리 잘 하셔야 돼요. 5와 마이너스 y를 곱하면 마이너스 25y 마이너스 15분의 여기는 3을 분배하면 45x 3 곱하기 마이너스 9y 마이너스 27y 네, 부호 잘 보라고 했죠? 자, 이제 통분 됐으니까 모읍시다 그러면 15분의 앞에 있는 분자 20x 마이너스 25y 이거 저번 시간에 주로 여기서 시험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었죠? 이 마이너스를 어떻게 됩니까? 분자에다가 그 뒤에 있는 분자에다 분배하라고 그랬죠? 저게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마이너스 45x 플러스 27y라고 쓰셔야 되죠. 여기 안 바꾸면 큰일 납니다. 이것 때문에 내는 거라고 벌써 2만 번 말씀드렸어요. 그냥 마이너스 3으로 분배되죠. 아, 괜찮습니다. 그게 사실은 더 좋은데 헷갈릴까 봐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은서가 얘기한 게 뭐냐면 여기 있는 3을 분배한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를 또 분배하도록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죠. 근데 이게 연습이 잘 돼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여기 어차피 3을 분배하고 또 마이너스 같이 또 나중에 또 마이너스 분배할 거면 처음부터 그냥 마이너스 3을 가로 앞에 곱하기 있는 숫자로 보고 이걸 두 번 분배하면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더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헷갈릴까봐 지금 선생님은 차근차근 설명드리는데 연습이 되시면 한꺼번에 분배하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15분의 동량 처리죠? 이렇게 동량 처리하면 20 빼기 45니까 45에서 20 뺀다고 곱해 마이너스 붙이면 되죠? 마이너스 25x 마이너스 25y 플러스 27 27 빼기 25니까 플러스 2y 이렇게 되죠. 자, 이제 저걸 찾으래요. 지금 xy를 찢어라는 얘기잖아? 저번 시간에 이게 연습했었는데 이걸 찢으려면 이렇게 나비 날개 펼치듯이 이렇게 펼쳐서 15분의 마이너스 25x 플러스 15분의 2y예요. 분모가 15가 두 개 나눠져야 되죠. 그리고 여기는 x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옆으로 내려도 괜찮다고 그랬고 여기는 y도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옆으로 내려놔서 앞쪽에 있는 개수를 찾아둬야 되는데 이거 약분이 됩니다. 5로 약분하면 마이너스 3분의 5x 플러스 15분의 2 이렇게 됐네요. 따라서 a는 x 앞에 있는 개수니까 a는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고 b는 y 앞에 있는 개수 15분의 2가 돼요. 근데 a 더하기 5b 하라는 얘기죠. 5b. 그럼 a 더하기 5 곱하기 b라는 얘기고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5 더하기 5 곱하기 15분의 2 이건 약분이 돼요. 이렇게 약분하면 3 남죠. 그럼 마이너스 3분의 5 플러스 3분의 2 3으로 통분되어 있으니까 3으로 통분하면 마이너스 5 플러스 2를 계산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렇죠? 따라 정답은 마이너스 1이 정답이다. 이렇게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이 풀이지 말고. 근데 이 문제는 이게 있어서 그래요. 보통 이 문제가 똑같은 문제인데 이렇게 여기가 안 나오고 뭐라 나오냐면 다음을 정리했을 때 x의 개수를 a y의 개수를 b라고 부를 때 a 플러스 5b의 값을 구하시오. 그럼 아까처럼 푸시면 됩니다. 아까처럼 풀면 돼요. 근데 얘는 대놓고 문제를 이렇게 한글로 안 써주고 그냥 써줬어요. 이렇게. 이걸 쓰고 나서 보니까 이 전체 식이 무슨 식이 됐죠? 등식이 됐어요. 등식이니까 원래 이렇게 등식이 아닐 때는 함부로 뭘 곱하면 안 된다고 했죠. 통분을 하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 따로따로 곱해야 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쓰고 나서 보니까 등식이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양변에 15를 곱해서 내려와도 괜찮아요. 등식이니까. 그럼 여기다 15를 분배하죠?
그럼 약분되고 뭐가 남나요? 5가 남는데 5를 분자에 분배해야 되니까 이렇게 가로를 쳐줄 필요가 있어요. 이제 15를 분배하면 약분되고 3이 남죠?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3에다가 가로치고 15x 마이너스 9y. 무슨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 15 곱하고 여기도 15 곱해야 되니까 15ax. 얘도 15를 곱해야 되니까 플러스 15by.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동량끼리 정리하기 위해서 분배를 해요. 그럼 20x 마이너스 25y 분배하면 마이너스 45x 분배하면 플러스 27y. 자, 동량끼리 모아봅시다. 이렇게 모으면 마이너스 25x 이렇게 계산하면 플러스 2y. 됐죠? 그 얘가 누구랑 같아야 되냐면 얘랑 같아야 돼요. 얘가 15ax 플러스 15by랑 같으므로 앞에 있는 개수를 따는 겁니다. 이렇게. 15a는 마이너스 25랑 같아야 되고 동시에 여기 있는 15b는 2랑 같아야 되므로 양쪽을 각각 15로 나누게 되면 a는 분모가 15로 내려가겠죠? 마이너스 25. b는 15가 내려가고 분자 2. 요거를 이제 약분하게 되면 이게 5로 약분하면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고 얘는 약분이 안 되죠? 이렇게 구해놓고 나서 여기다 이제 아까처럼 집어넣으면 아까랑 똑같은 계산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등식이니까 이 식은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요. 등식이니까. 간혹 이제 문제 등식이 아닌 그냥 저 식을 정리하시오. 간단히 하시오. 혹은 저 식의 x의 개수를 a, y의 개수를 b라 불렀을 때 다음을 계산하시오라고 나오면 등식이 아닌 상태니까 그때는 통분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겠죠. 49쪽에 3번에 7번. 앞에 지금 항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렇게 괄호가 있는 항 하나, 이렇게 분수를 하나의 두 개의 항을 덧셈한 거로 보셔야 됩니다. 크게 본다면. 여기를 먼저 정리합시다. 1번. 그 다음에 여기 분수를 정리하는 걸 2번. 그 걔네 둘을 더하면 3번. 뭐 이런 느낌이겠죠? 그럼 1번부터 얘부터 먼저 해볼게요. 그럼 2x를 이렇게 두 번 나란히 분배하는 거니까 2x 곱하기 마이너스 x 그럼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고 개수는 2가 되고 x 두 번 곱해지면 x제곱 지수 법칙이죠. 이렇게 곱해지면 플러스가 되고 2, 3은 6이고 x에 xy를 곱하면 x제곱 y죠. x 두 번 y 한 번. 자, 여기는 2번은 어떻게 되나요? 얘는 어떻게 돼요? 이거 어떻게 돼요, 2번? 약분 y. 약분해야겠죠, 약분. 좋은 대답인데. 약분을 하셔야 돼요. 그냥 이거 y를 약분하면 그냥 풀어도 답은 나오겠지만, 약분 안 하면 굉장히 식이 복잡한 분수를 끌고 다니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딱 보니, y가 불편했는데, 고맙게도 y를 다 가지고 있어요. 약분이 되는 겁니다. 그럼 y를 약분할 때는 다 약분이 돼야 돼요. y 하나 약분하면 1 남고, 얘도 1 남고, 여기는 y가 두 개 중에 하나가 지워지고, y 하나가 남는 거죠. 그 앞에 있는 항이 덧셈이기 때문에 사실 이 덧셈은 분자 전체를 덧셈하는 거라 원래는 가로가 있어야 되지만 더하기 가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처음에 있던 분자 덧셈을 갖다 끼시면 돼요. 그럼 얘는 플러스 3x 제곱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4x 제곱 y 이렇게 남네요. 동량 처리해 봅시다. 얘랑 동량이죠. 같은 2차. 그래서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니까 1x제곱. 그 다음에 여기 x제곱 y, 얘도 x제곱 y 동량이잖아요. 그럼 6-4 플러스 2x제곱 y. 이게 답입니다. 동량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계산되진 않아요. 이게 답이에요. 어떤 식에서 다음을 빼야 될 것을 잘못해서 더했더니 저렇게 되었다. 이때 바르게 계산한 식을 구하죠. 이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그랬죠. 어떤 식을 그냥 네모라고 합시다. 네모를 어떤 식이라고 할게요. 풀이를 두 가지로 가야 되죠. 하나는 정답. 제대로 풀면 저 어떤 식 네모에다가 원래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을 빼야 되는 거죠. 맞아요? 틀렸어요. 내려야 대답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문제는.
뭐가 틀렸어요? 다시 다르게 고쳐요. 아니에요. 이 표현이 잘못됐다고. 아, 가로가 빠졌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니까, 이 문제는. 저 전체를 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가로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전혀 다르죠. 있으면 전체 항의 부가 반대로 바뀌어서 다 빼기가 적용되는데 가로가 없으면 여기 x제곱에만 빼기가 되기 때문에 전혀 다른 답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이것 때문에 내는 거라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이쪽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게 풀었었어야 되죠. 근데 이 문제 이제 이 친구 잘못 푸는 거죠. 네모에다가 얘를 더했답니다. 근데 원래 더할 때는 굳이 가로가 필요는 없는데 그냥 위랑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쳐드릴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더했어요. 잘못 풀었지만 결과는 이렇게 나왔답니다. 원래는 이걸 풀라는 게 아니었잖아요. 아니었지만 우리는 이 네모를 구하려면 이 식을 이용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네모가 바뀐 건 아니잖아. 빼야 될 걸 더하는 바람에 원하지 않은 답이 나왔을 뿐이지 네모가 바뀐 건 없어요. 네모는 그대로 내가 원하는 네모인 거니까. 잘못된 풀 중에서 네모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럼 네모를 찾으려면 더하기 얘가 필요 없네요. 그럼 이렇게 넘어가면 여기 있는 항들이 다 부가 반대로 바뀌겠죠? 따라서 네모는 4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는 원래 있던 항이고 넘어간 항이 다 부가 반대로 이렇게 바뀝니다. 자, 남은 건 동량 처리. 4x제곱 마이너스 x제곱 3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x 플러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3. 자, 네모가 나왔네요. 그 네모를 구하라면 이게 답인데 지금 문제는 네모가 아닌 바르게 계산한 것. 이 정답 처리하라는 얘기죠. 그럼 네모를 쓰셔야죠.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거기서 얘를 빼라. 가로 앞에 음수가 있을 때는 항의 반대부로 빼낸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 다시 동량 처리. 3x제곱 마이너스 x 제곱 2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x 플러스 5x 3 마이너스 2 플러스 1. 저 답을 찾으시면 돼요. 어디 있나요? 3번에 있습니다. 네. 식을 간단히 했을 때 x계수가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를 찾으시오. 이거 완전히 사람 귀찮게 하는 문제죠. 다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형적으로 시간을 뺏는 문제죠.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두 번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빨리 계산했고 나중에 또 해야지 그러면 이게 계산이 복잡하다기보다는 많이 여러 개 문제를 동시에 풀어야 되는 문제다 보니까 뭐 운 좋아서 위에서 답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다 4번, 5번까지 다 풀어서 답을 끄집어내야 돼서 두 번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서 빠르게 답을 찾아야지. 빨리 계산해놓고 나중에 또 해야지 그러면 시간만 많이 잡아먹는 문제예요. 자, 앞쪽 가로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쓰시고 뒤쪽 가로도 의미가 없죠. 가로 앞에 그냥 플러스가 있을 때는 가로 안에 있는 항을 빼낼 때 가지고 있는 부호를 끄집어내서 그냥 빼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동량 처리. 마이너스 2x 플러스 u가 이거 계산 잘해야 돼요. 한 번만 틀리면 잘못하면 다 틀릴 수도 있어요. 그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가장 많이 하는 잘못된 습관 중에 하나가 1번이 이런 문제 1번이면 3번 했더니 답이 3번 풀었더니 얘랑 답이 달라. 그러면 그냥 밑에 거는 덮어놓고 보지도 않고 그냥 밑거에서 답을 고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정말 시간이 없을 때는 하는 행동이고 웬만하면 5분까지 다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마지막까지 진짜 가끔 자기가 잘못 계산해 놓고 나서 답이 있네 없네를 착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자꾸 연습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러려면 한 번 할 때 정확히 앞에 있는 가로는 의미가 없고 뒤에 있는 가로를 빼낼 때는 안에 있는 항의 반대부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y 동량 처리 3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y 일단 선생님은 다 써드리도록 할게요. 다 써놓고 나서 설명합시다. 마이너스 8y 이렇게 되겠죠. 세 번째 보기 앞에 있는 가로 그냥 쓰시고 뒤에 있는 가로는 반대부를 빼내시고 동량 처리 마이너스 2x 플러스 4y 4번 답 4를 분배해야 되죠. 4x 마이너스 24y 2를 분배해야 됩니다. 플러스 6x 플러스 8y 동량 처리 10x 이게 다르네요. 마이너스 얼마 16이에요? 16y 다시 5번 답 2x 플러스 y는 그냥 빼내고 마이너스 1을 분배하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2, 3은 6y. 동량 마이너스 2x 플러스 7y. 네, x의 계수가 잘못된 거는 네, 4번이 나머지와 다른 답이다. 근데 그 끝에 쪽이 다 다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게 설명이니까, 일단 선생님은 설명이니까 다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를 꼼꼼히 읽어보시면, 읽어보세요. 뭐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아, x의 개수. 네, x의 개수가 나머지 넷과 다른 걸 찾는 거니까, y는 굳이 분배할 필요가 없어요. x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빠르게 x만, 3x, 이런 경우는 요런 것, 3x만 쓰시고, 얘만, 마이너스 5x. x의 개수는 마이너스 2x. 얘도 x만 쓴다면 마이너스 3x 이거 분배하면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x 얘도 x의 개수 2x 마이너스 빼내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x x의 개수 4x x의 개수 플러스 6x 이거 10x 얘가 좀 이상하죠? x의 개수 2x x의 개수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x 얘가 틀리네 4번 문제는 필요에 따라서 푼다면 시험에서는 저렇게만 푸시면 되는 거죠. 다 풀 필요 없이. 몇쪽 12번? 왜 쪽이 저기? 53쪽이 12번? 근데 12번까지 아니었어요? 과제가 그래서 뒤가 질문이 안 나오는구나. 저 9번. 저 9번 해줄게요. 네. 자, 그러면 여기 그때 빠뜨렸던 거 여기죠? 다낭식의 혼합 계산을 해봅시다. 네, 여기는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거듭 제곱을 계산하며 괄호는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순을 풀고 분배법칙 이용해서 곱셈, 나눗셈 연산하며 동량으로 덧셈, 뺄셈 계산한다. 여기다가 네 여기 써져 있죠. 여기 네모 박스 치세요. 여기다가 밑에 네, 여기다 네모 박스 치시고 별표 치시고 네, 이게 혼합 계산의 순서라고 써놓으세요. 혼합 계산의 순서라고 쓰세요. 책에다가. 되게요? 썼니? 혼합 계산의 순서. 그러니까 혼합 계산 문제가 나오면 저거대로 계산하셔야 돼요. 1순위가 거듭 제곱입니다. 딴 거 보지 마세요. 뭐 곱셈, 나눗셈 이런 거 볼 게 아니고 가로 위에 거듭 제곱은 가로를 하라는 게 아니야. 오해하지 마. 가로 위에 어떤 거듭 제곱이 있을 겁니다. 이 거듭 제곱을 먼저 처리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까 우리 계속 연습했던 가로 푸는 연습 있죠. 소가로, 중가로, 대가로 순으로 가로를 풀어주고 그 다음에 곱셈, 나눗셈이에요. 사칙 연산이 그 다음에 따라오죠. 곱셈, 나눗셈부터 먼저 해서 계산 마무리하고 계산 정리하고 마지막에 동량 있으면 덧셈, 뺄셈으로 정리 마무리한다. 이게 계산 순서라 조금 어려운 걸 해볼게요. 여기는 이쪽은 그냥 그렇게 어려워 보이질 않고 거듭 제곱 나오는 걸 해야 되는데 거듭 제곱이 없죠? 잠깐만요. 이쪽에 한 문제 조금만 보고 이런 게 아까 비슷한 건데 이런 걸 계산하라고 했더니 막 통분을 하려고 그러는데 물론 분수의 덧셈 뺄셈이면 기본적으로 통분이긴 한데 통분보다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약분이에요. 근데 어떨 때는 약분이 큰 의미가 없을 때도 있어요. 약분이 별로 도움이 안 될 때도 있겠죠. 뭐 이런 것들. 6분의 3 플러스 6분의 1 다음 계산하시고 오는데 이걸 약분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아니잖아. 이건 3으로 약분되지만 2분의 1로 바꿔놔도 오히려 나중에 이걸 통분하기 더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통분이 약분보다는 그냥 통분되어 있는데 분모가 똑같으니까 이 경우는 약분을 생략하고 그냥 계산하면 되지만 웬만한 분수의 덧셈 뺄셈은 기본적으로 약분이 우선입니다. 이것도 통분으로 딱 하기에는 분모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먼저 약분을 봐야 돼요. 근데 약분 봤더니 약분이 다 되네요. 4도 다 약분이 되고 3도 다 약분이 되고 x도 다 약분되고 xy도 다 약분이 돼요. 약분부터 먼저 4를 약분하게 되면 여기는 1 남고 숫자가 여기는 3이 남고 여기는 2가 남고 보고 잘 봐야 돼요. 마이너스 앞에 있으니까 x 다 지워지고 여기 x 하나 남고 얘도 x 다 지워지고 이쪽은 3 지워지고 1 남고 여기는 4가 남고 여기는 3이 남고 x 다 지워지고 x 하나 남고
여기 x 다 지워지고 y 다 지워지고 여기 y 다 지워지고 여기 y 하나 남고. 정신없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남은 걸 잘 쓰셔야 돼요. 부모는 다 지워졌고 분자는 3x 남았고 마이너스 남았어요. 2y 남고 마이너스 이쪽은 부모 다 지워지고 분자는 4x 남고 정신 바짝 차려줘. 플러스 3y 맞아요? 틀렸어요. 맞아요. 틀렸어요. 뭐가 틀렸어요? 이제 좀 되네요. 괄호가 남았죠. 무슨 괄호가 없는데 무슨 괄호예요? 뺐잖아. 뒤에 있는 분자 전체를 뺐는데 분자가 하나가 아니고 두 개니까 기본적으로 가로를 쳐야 돼요. 약분도 잘했고 부정리 잘했지만 가로를 안 쳐서 틀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가로 잘 치시고. 그럼 3x 마이너스 2y 가로 안에 반대부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y 동량 처리해보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y 이게 정답이라 사실 통분할 필요는 없었던 문제입니다. 약분만 잘하시면 간단하게 저렇게 계산이 됐던 문제죠. 근데 저거 약분하다 보면 이제 본인이 자기 글씨에 자기가 헷갈려가지고 이제 순간 착각을 많이 하는 문제지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쪽은 소가로 의미가 없죠. 동량이 아니기 때문에 가를 풀어주는 게 1번이고 이쪽도 가를 풀어주는 게 2번입니다. 근데 2번 처리할 때 여기가 이제 포인트겠네요. 3xy를 나누고 나서 다시 마이너스를 분배할 건지 아니면 마이너스 3xy를 같이 분배해서 항의 부호까지 모두 다 한꺼번에 정리할 건지 이제 그 차이점인데 일단 1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1번 이거를 딱 봐도 나눠지지 않는 숫자잖아요. 그러면 이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면서 역수를 취하는데 역수를 취할 때는 이렇게가 분자라고 그랬죠. 그럼 저기 있는 저 가로에 곱하기 4x분의 7이 분배되는 게 1번이에요. 암살하지 마시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암살하다 틀려서 또 두 번, 세 번 반복적으로 풀지 마시고 처음부터 분배한 모양을 잘 쓰세요. 이렇게 한번 분배하면 이 항이 나타나죠. 그럼 이렇게 분배했을 때는 플러스 12xy 곱하기 4x분의 7 일단 계산 마무리합시다. 숫자는 이렇게 하면 2가 남아요. 이 마이너스가 혹시 내가 저는 마이너스 잘 놓치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다 미리 써. 마이너스 2라고. 알겠죠? 본인이 그건 선택해서. 내가 저 자꾸 약분하다 보니까 저기 남아있는 부호를 자꾸 놓쳐. 그럼 부호까지 쓰는 게 좋고 그 정도 아니면 숫자만 약분하셔도 괜찮고. x 다 지워지고 여기는 하나 남아요. 여기 1 같은 거 써도 되는데 쓰면 또 지저분해지니까 짝대기 다 꺼졌으면 그냥 곱셈 1이라 생각하고 곱셈 1입니다. 덧셈 1이 아니고 곱셈 1이니까 곱셈 1이 필요 없는 부분은 그냥 생략한다고 생각하시고 여기도 다 지워지고 여기는 3이 남고 이거 다 지워지고 얘도 다 지워지고 남은 걸 써보면 마이너스 2에 7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14 항은 x가 문자는 x가 남았죠. 여기는 플러스 37, 21 그 다음에 y가 남았어요. 1번을 계산한 결과고 2번은 숫자를 보니까 9, 27이 다 3의 배수이며 여기 x, 여기 x, 여기 x, x 다 지워질 것 같고 여기 y 하나 있는데 얘도 y 있고 얘도 y 있죠. 직접 나눗셈이 된다는 뜻이니까 이런 경우는 부호까지 계산하면서 항을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그냥 나누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3xy를 나눈다 칩시다. 그럼 부호와 항을 모두 한꺼번에 계산하는 방식이니까 이렇게 할 때 부호부터 먼저 일단 부호부터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나누면 마이너스가 남고 숫자 9를 3으로 나누면 3이 남고 x를 x로 나누면 x는 없어졌고 y 제곱을 y로 나누면 y가 하나가 남고 다시 부호 이렇게 분배하면 음수를 음수로 나누면 양수가 되고 27을 3으로 나누면 9가 남고 x 제곱을 x 하나로 나누면 x 한 개 남고 y를 y로 나누면 y는 약분되고 1이니까 없어졌고 이게 남았네요. 따라서 첫 번째 가로 마이너스 14x 플러스 21y 두 번째 가로는 부호로 다 계산한 겁니다. 지금 그 계산한 결과 갖다 쓰시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3y 플러스 9x 동량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이게 동량이죠. 이렇게 동량 마이너스 14x 플러스 9x니까
마이너스 5x 이렇게 계산하면 플러스 18y 이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쓰시거나 아니면 뭐 18y 빼기 5x 뭐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둘 중에 하나 답 쓰시면 네, 그게 정답이 되겠네요. 됐어요? 맞추신 분? 한 분? 네, 아쉽네요. 나머지 분들 좀 계산할 때 조금 신경 씁시다. 이게 각 학년 1학기는 이제 흐름이 좀 비슷하다고 그랬죠? 처음에는 수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고, 그 다음은 문자식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고, 그 다음 방정식을 배우며, 마지막은 이 방정식을 함수에 연결해서 마무리를 하는데, 2학년 때, 1학기 때는 앞에 뭘 배웠냐면, 유한소수와 순환소수를 배우죠? 그 문자식에서 뭐 배웠냐면, 지수법칙을 배워요. 그리고 좀 전에 했던 단항식의 곱셈과 나눗셈, 이걸 섞어서 이제 혼합계산까지 하게 되고, 다른 학년은 방정식 위주로 공부하는데 2학년 1학기 때만 이 사이에 뭐가 껴있냐면 부등식이 껴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계열로 받으면 됩니다. 원래 방정식, 부등식을 같은 계열로 공부하는데 다른 학년은 방정식 위주인데 2학년은 부등식이 살짝 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기말의 범위는 이제 함수가 나오겠죠. 부등식에 대해서 알아보자. 부등식, 등식과 부등식의 차이점은 명확합니다. 등식은 좌우가 같을 때 쓰는 거고 부등식은 좌우가 같지 않을 때 쓰는 겁니다. 근데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그래서 다시 등식은 좌우 같을 때, 부등식은 같지 않을 때, 같지 않다는 얘기는 어느 한쪽이 크다는 뜻이에요. 왼쪽이 크든지 오른쪽이 크든지 그때 쓰는 게 이제 부등식이죠. 근데 이런 기호는요, 이것도 부등식에 쓰이는 기호예요.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뭐 이런 기호를 여러분 모르진 않죠? 중1 때 배웠었으니까. 그래서 A는 B보다 크다 혹은 초과이다. 얘는 A는 B보다 작다 혹은 A는 B 미만이다. 이거는 표현이 막 세 가지긴 하죠. 크거나 같다 혹은 이상이다 혹은 작지 않은 거니까 원래 크기는 이게 세 가지잖아요. 이렇게 크다, 같다, 작다. 요거 두 개 붙이면 작은 게 아닌 거니까 작지 않다. 혹은 크거나 같다. 혹은 이상이라는 단어 이렇게 세 가지로 쓰이게 되고 얘도 작거나 같다. 혹은 작거나 아니면 작다, 같다가 동시에 되진 않아요. 작으면서 같은 수가 어디 있어요. 그런 수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작거나 아니면 같거나 둘 중에 하나에 만족한다는 게 작아도 되고 같아도 되고 그 뜻이에요. 아셨죠? 이 얘기는 이 표현은 원래 작다와 같다를 같이 쓰는 겁니다. 근데 이 가운데가 그리고가 아니고 또는이라는 거죠. 다음을 만족하는 식. 3은 3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리죠. 틀리지 않아요. 맞나? 그럴까요? 틀릴까요? 근데 이상이니까 포함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어본 거잖아요. 나한테 대묻지 말고 난 질문했는데 질문을 되물어본 거. 맞다. 맞죠? 이거 맞는 거예요. 아까 위에서 말했잖아. 이건 크게 유형이 두 가지라고. 3이 3보다 작아? 그렇지 않죠. 근데 또는이 분다고 그러잖아. 또는. 아니면 3이 3과 같아? 맞잖아. 그럼 둘 중에 하나 맞으면 안 맞는 건가요? 아니에요. 또는은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해도 답이 된다는 뜻이에요. 3이 3보다 작아라고 물어봤는데 아니? 그럼 혹시 같아? 그럼 이거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작거나 같다 혹은 이하이다, 크지 않다라고 표현하게 되고 부등식을 나타내는 식이 부등식이에요. 그럼 부등식의 해를 구하시오라는 뜻은 부등식을 참으로 만드는 미지수의 값을 구하내고 그걸 푸는 그 미지수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보통 우리는 부등식을 푼다고 말합니다. 약간 느낌상 이런 거죠. 만약 x가 자연수라고 합시다. 예를 든 겁니다. x가 자연수예요. 따라서 x가 될 수 있는 숫자는 1, 2, 3 뭐 이런 숫자들이 이 문제에서는 예를 든다면 그런데 2x는 6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x 값이 뭐죠? 1, 2, 만이죠. 1 또는 2입니다. 자연수 중에 여기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었더니 이 부등식이 참여되는 x의 값 또는 x의 범위를 구하는 게 부등식을 푸는 건데
자연수 범위에서 이 식을 만족하는 x값은 이렇게 두 개밖에 없죠. 답은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하시오.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x값 혹은 x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가 부등식 해가 되는 거라 이 문제 정답이 x는 1 또는 2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이랬을 때 얘네를 해라고 부르고 이 해를 구하는 과정을 부등식을 푼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음 부등식을 푸시오. 그러면 부등식을 만족하는 해를 구하거나 아니면 해 범위라도 구하라 라는 뜻이라고 보야 되죠. 근데 등식은 해가 나오지만 부등식은 해가 똑똑 떨어지는 경우보다는 범위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뭐보다 작다, 뭐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자, 식 세우는 방식은 뭐 어렵지 않죠. 이거는 여러분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좀 전에 예를 들었잖아요. 여기 값이 주어져 있으면 집어넣어서 부등식 참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해 보는 거죠. 이런 것들. 그럼 표가 뭐예요? 그러면 표는 그냥 여러분이 쉽게 풀라고 책에서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 여러분이 풀 때는 꼭 표를 안 그려도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이 표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x값이 이렇게 후보가 4개 있는 거예요. 이게 답이라는 게 아니고 후보는 4명. 근데 그 4명 후보 중에 다음 부등식을 참으로 만드는 x의 값 또는 범위를 구하는 문제인데 x가 4개밖에 없으니까 식 4개 만들어서 저 부등호 방향이 맞는지를 판단하라는 얘기죠. 좌변에 x에 만약 2를 대입한다면 얘부터 그럼 좌변 부등호의 왼쪽 좌변 부등호의 오른쪽 우변 똑같아요. 등식처럼 왼쪽 오른쪽을 좌변 우변 나눈 겁니다. 그럼 여기 x에 2 집어넣으면 좌변은 1 우변은 4 그럼 1이 4보다 커나 같다가 맞는 말이에요? 1이 4보다 커? 아니잖아. 그럼 같겠네? 그것도 아니네. 둘 다를 만족하지 못한다는 뜻은 x에 1 집어넣으면 다음 부등식이 참이 되지 않는다. 거짓이 된다. 따라서 얘는 해가 아니다. x에 3 집어넣으면 3 빼기 1, 2. 우변은 4. 근데 우리가 원하는 방향 이 방향이잖아요. 근데 얘는 위치가 이렇게 되니까 반대 방향이죠?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거짓. 4 집어넣으면 3. 이것도 안 되죠. 이렇게 크거나 같다가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야 되는데 작다가 되기 때문에 거짓. 5 집어넣으면 4. 이렇게 되죠? 이거는 참이에요. 아까 말한 4가 4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4가 4보다 크진 않아. 하지만 4와 4가 같아. 얘는 크거나 같다, 크다 또는 같다를 만족하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답이 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한다는 뜻은 이건 참이 된다. 따라서 이 부등식의 해는 x는 5라고 답을 써주시면 되겠죠. 근데 좀 다 집었는데 혹시 다 집었는데 답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해가 없다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만족하는 해가 없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문제도 똑같으니까 네, 똑같이 한번 표는 안 그려도 돼. 그림은 좋은데 안 그려도 크게 관계는 없고 숫자를 집어넣어서 이게 참인지 아닌지 잘 밝히는 과정이 중요하겠죠. 자, 이거는 뭘 말하냐면 여기는 엄청 중요하진 않은데 참고로 알아두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약간 부등식의 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잘못 얘기했죠, 선생님. 네, 이건 팁이 아니면 꼭 알아야 되는 겁니다. 꼭 알아야 되는 것.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같은 수를 빼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부등식 양변에 같은 양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근데 밑에 보면 여기 색보편 처리해놨죠? 파란색으로.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음수를 곱하거나 양변에 같은 음수를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이게 등식과 요 밑에 이제 여기 중요한 표가 하나 나와 있는데 등식과 부등식의 차이점이에요. 중학교 1학년 때 등식의 성질을 배운 적이 있죠. 등식의 성질. 제가요? 네, 네가요. 배우셨어요. 뭐라고요? 이렇게요. 배우셨어요. A, B가 서로 같을 때 우리 선생님 그때 시소를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이 원래 몸무게 같았는데 어느 한쪽의 숫자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눌 때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고 그 나눌 때 0만 아니라면
등식은 항상 여전히 성립한다. 이게 등식 성질이었다면 이쪽에 있는 게 이제 부등식의 성질이에요. 부등식의 성질이에요. 부등식은 중요한 게 그 더할 때 뺄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아요. 그게 양이었든 0이었든 음이었든 소수든 분수든 어떤 수든 간에 원래 큰 쪽이 같은 수를 더하거나 같은 수를 빼거나 같은 수를 곱하거나 같은 수를 나눠도 여전히 큽니다. 어떤 수를 더하거나 뺄 때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뭐 자세히 설명 안 드려도 알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요 밑에 있는 거 잘 보세요. 여기까지도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아요. 근데 여기가 부등식의 사실은 핵심인 부분인데 음수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원래 부등호 방향의 반대로 바뀐다라는 표현인데 1이 큽니까? 2가 큽니까? 당연히 2가 크죠. 그럼 1에다가 숫자를 더해요. 마이너스 2만큼. 2에다가 숫자를 더해요. 마이너스 2만큼. 얘는 좌변은 얼마죠? 마이너스 1. 우변은? 누가 커요? 여전히 이쪽이 크죠? 그럼 같은 수를 빼봐요. 마이너스 1을 빼봤어요. 얘는 3이 되고 얘는 2 더하기 2로 바뀌어서 4가 되죠? 여전히 이쪽이 큽니다. 같은 수를 곱해봅니다. 이게 더하기나 빼기 때는 크게 의미가 없는데 같은 수를 곱해. 근데 그 곱한 숫자가 양수야. 이렇게. 원래 1보다 2가 큰데 1에 2를 곱하고 2에 2를 곱했어요. 좌변은 얼마죠? 2. 우변은? 4. 누가 더 커요? 2요. 이쪽 이 방향이 더 크죠? 네. 근데 이거예요. 1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했어요. 2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합니다. 좌변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2. 우변은? 마이너스 4. 그치, 설아야? 계산되니, 이거? 얘 마이너스 2, 얘는 마이너스 4. 누가 더 커요?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가 더 크지 않나요? 원래 있던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네요? 왜 그렇죠? 곱한 숫자가 음수기 때문에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는 현상인 거예요.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4와 6 중에 누가 더 큽니까? 그러면 4가 더 크죠? 근데 이 4에다가 2로 나눠요. 6도 똑같은 수로 나눠야 된다. 다른 수로 나누는 건 그때그때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수로 나눴다는 기준에 4를 2로 나누면 2, 6을 2로 나누면 3, 여전히 이쪽이 큽니다. 근데 4를 마이너스 2로 나누고 6을 마이너스 2로 나눠요. 얘는 얼마죠? 마이너스 2. 얘는 누가 더 커요? 이쪽이 커져요. 선생님 그러면은 저 마지막 거는 그 앞에 쪽에 있는 A랑 B가 그 자연 쓸 때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3인데 여기다 만약에 마이너스 2를 곱하면은 얘는 그러면은 해볼까요? 지금 얘기한 대로 여기 마이너스 2, 얘 마이너스 4. 누가 더 크죠? 마이너스 2가. 여기다 내가 마이너스 2로 나눠봤어요. 얘도 똑같이 마이너스 2로 나눠봤어요. 얘는 얼마예요? 1. 얘는 얼마예요? 2. 누가 더 커요? 부등호 반대로 바뀌었는데? 그치, 바뀐다고. 바뀌는 게 중요하다니까. 어느 쪽을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바뀐다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부분. 그러니까 부등호는 안 바뀐다 생각하셔야 돼요. 부등호는 웬만하면 안 바뀐다. 웬만하면 원래 큰 쪽이 크다. 안 바뀐다. 근데 딱 바뀔 때가 이때. 음수를 뭐 할 때? 양변에 곱하거나 나눈다. 그러면 그때만 부등호가 반대로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 물론 이게 교육과정에는 안 나와 있긴 한데 부등호가 반대로 바뀔 때가 한 번 더 있어요, 사실은. 근데 따로 여기서 중요하게 다루진 않는데 언제냐면 2와 3 중에 누가 더 큽니까? 3이 더 커요. 근데 이 수의 역수를 취해 봅시다. 2분의 1, 3분의 1 누가 더 큰가요? 2분의 1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는 숫자 역수를 취하면 부등호 반대로 바뀌어요. 근데 이건 왜 안 배워줘 지금? 3학년 때 배워요. 아니에요. 영.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가 반대로 바뀐다라는 거는 모든 수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개념이라면 역수를 취하면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어요는 언제만 성립하냐면 모든 수에 성립하지 않아요. 그 수가 같은 부호인 경우만 성립합니다. 부호에서 성립하는지 확인해보면 다른 부호는 성립 안 하기 때문에요. 역수를 이쪽을 집중적으로 왼쪽은 배우면서 오른쪽은 살짝 생략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부호일 때는 이 개념은 성립하지 않아요. 같은 부호일 때만 역수를 취하면 부등호가 반대로 바뀐다고 성립하거든요. 같은 부호 볼까요? 뭐 예를 들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중에 누가 더 크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네, 역수를 취하면 마이너스. 누가 더 커지죠? 이쪽이 더 커져요. 그러니까 같은 부호일 때는 이게 성립해. 역수를 취하면 부등호가 반대로 바뀐다. 근데 이게 다른 부호일 때는 성립하지 않아요. 다른 부호잖아요? 역수를 취하면. 그럼 반대로 바뀌나요? 아니. 음수와 양수가 더 커지나요? 그러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같은 부호일 때만 성립하다 보니까 모든 수에 적용되는 이 규칙보다는 조금 애가 포스가 약한 거죠. 그래서 따로 교과 과정에서 막 심도 있게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얘는 모든 수, 양수, 음수, 영, 소수, 분수 어떤 숫자든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기만 하면 부등호가 모조리 다 반대로 바뀝니다는 다 성립하는데 얘는 상황에 따라 성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보니까 조금 항상 성립하는 위주로만 일단 설명하고 있는데 뭐 이거 아까 말한 대로 같은 부호의 역수를 취하면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어라는 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또 나중에 언젠가 또 도움이 되니까요. 자, 이거 이런 게 이제 시험에 잘 나와요. 일단 얘부터 A가 B보다 크답니다. 동그라미 안에 부호에 적당히 써놓으시오. 1번은 뭐냐면 A가 B보다 큰데 같은 수를 더했다는 얘기죠. 양변에 7을 더했다. 부등호 반대로 바뀌나요? 아니요. 안 바뀌죠. 같은 수를 뺐네요. 같은 마이너스를 빼냈죠. 바뀌나요? 아니요. 안 바뀝니다. 뭘 곱했죠? 같은 수를 곱했는데 음수를 곱했네? 부등호는 바뀝니다. 나눴죠? 근데 양수를 나눴죠. 바뀌어요? 아니요. 안 바뀐다는 얘기는 원래 있던 부등호 방향을 따라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선생님, 그러면요, 만약에 뒤에 같은 수를 곱했는데 앞에 숫자가 다르고 그 답이 다 달라도 그러면 까먹었어요. 질문해? 네. 질문하려고 했던 의도를 까먹었군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수업이 좀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자기가 뭘 공부했는데 순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일단 나중에 생각나면 다시 하세요. 자, 이쪽 거. B가 이번엔 더 크답니다. 좀 복잡해졌죠? 1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지 않을까요? 안 바뀌어요. 왜요? 2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건 바뀌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아니. 자, 잠깐 봐. 지금 이 숫자는 어떻게 나냐면 A하고 B에다가 순서와 상관없이 순서랑 상관 있을 수도 있죠. 이 표현을 보면 일단 5로 나눴고 그리고 마이너스 1을 덧셈한 겁니다. 혹은 1을 뺀 겁니다. 뭐 상관없죠. 마이너스를 더하나 1을 빼나 같은 말이니까. 부등호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나요? 나누기 5할 때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어요? 안 바뀌죠. 1을 뺀다고 바뀌나요? 안 바뀌잖아요. 이래서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일단 양쪽에 마이너스 1을 곱하죠. 그런 다음에 양쪽에 1을 더하는 겁니다.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얘 때문에 바뀌어요.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보셔야 될 게 어떨 때 바뀝니까? 그러면 원래 있던 A, B의 부호를 잘 보셔야 돼요. A, B 앞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일단 플러스가 생략되어 있는데 둘 다 플러스였던 거죠. 근데 5로 나눴네? 양수로 나눴잖아? 안 바뀌어. 1을 뺐네? 안 바뀌어. 마이너스 1을 곱했네? 바뀌어.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바뀌어. 더하기 1은 뭐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바뀐다는 거. 근데 만약에 뭐 이렇게 뭐 식이 있는데 얘 마이너스를 곱했는데 또 뭐 마이너스를 곱하거나 하면 다시 원래 거는 마이너스를 두 번 곱하면 양수를 곱한 거니까 그때는 안 바뀌겠죠.
바뀌었다 바뀌는 거는 원래대로 안 바뀌는 것 같은 개념이니까. 그럼 이쪽 거 봅시다. 자, 이거 맞춰볼까요? 이번엔 왼쪽이 성립할 때 오른쪽의 부등호를 방향을 결정하는 건데 1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고? 2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바뀐다고? 자, 답이 이렇게 위아래. 위는 안 바뀐다. 안 바뀐다는 얘기는 원래 방향대로 간다. 얘는 바뀐다. 원래 방향에, 어이구, 등호 빠졌네요. 네. 등호는, 근데 만약에 바뀌든 안 바뀌든 등호는 어떻게 하죠? 등호는 바뀌든 안 바뀌든 원래 있으면 계속 붙여야 돼요. 없으면 안 붙이고 있으면 붙여야 돼요. 바뀌는 방향은 부등호만 바뀌는 거지 같은 게 바뀌는 건 아닌 거니까. 친구들이 좀 이렇게 답을 얘기했거든요. 이쪽은 바뀝니다. 이쪽은 안 바뀝니다. 얘는 바뀝니다. 이 답이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내가 대답한 게 아니고 친구들이 대답한 거예요. 이건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맞다고? 맞습니다. 네. 보세요. 여기 A 앞에 B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얘기는 플러스라는 뜻인데 여기도 A 앞에 B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플러스죠? 같은 부호로 갔다는 얘기는 A나 B 앞에 개수의 부호가 안 바뀌면 부등호는 안 바뀌어요. 근데 얘는 마이너스 2, 얘 마이너스 2. 근데 얘는 플러스잖아.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네요.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려면 어떻게 되죠? 원래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어야지만 부호가 반대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원래 있던 항에 이건 어떻게 정리해 볼까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3. 지금 이건 이 식이 성립하는 거죠. 얘가 이쪽이 왼쪽보다 오른쪽이 크거나 같습니다. 근데 뭐 해야 되냐면 a, b의 부호를 정해야 돼요. 일단 첫 번째 뭐 해야 되냐면 양변에 3을 빼야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2a 플러스 3에서 3을 빼주고 마이너스 2b 플러스 3에서 3을 빼줘요. 위아래 양면에 3을 뺀다고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나요? 안 바뀌죠. 근데 얘만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럼 남는 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가 남는데 이렇게 내려올 때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눠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2로 나눠주고 마이너스 2로 나눠줘요. 그럼 얘는 약분되고 a가 남고 얘는 약분되고 b가 남는데 음수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죠. 그래서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고 성립해요. 근데 얘는 왜 안 바뀌어져? 그러면 a 빼기 5, b 빼기 5 이쪽이 더 커요. 내려올 때 더하기 5를 합니다. a 빼기 5 플러스 5 b 빼기 5 플러스 5 숫자를 더한다거나 그 수가 양이든 음이든 더하거나 뺀다고 해서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지는 않으므로 그대로. 그럼 지워지고 a 남고 b 남고 여전히 이쪽이 크다는 얘기죠. 아셨어요? 자, 잘 봐 그러면. 잘 보세요. a가 b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근데 a-6, b-6 부등호 반대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있는 그대로. 좋아요. 여기까지. 그럼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뀝니다. 이렇게. 4분의 a 마이너스 7, 4분의 b 마이너스 7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왜죠? 4로 나눴거든. 더하기 빼기는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알겠죠? 더하기 빼기는 부등호 방향과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숫자가 더해지고 빼진 것 뿐이지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바꾸지 않는데 곱하거나 나눈 숫자가 중요해요. 근데 나누는 숫자를 보니까 분모에 있다는 얘기는 나눴다는 얘기잖아. 근데 양수로 나눴네? 아예 안 바뀌겠네요. 그럼 다시 해볼까요? 7 마이너스 4분의 a, 7 마이너스 4분의 b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요. 갑자기? 네. 갑자기 바꿨어? 네.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왜 바뀌어요? 아, 저기 마이너스 4로 나눈 거예요. 마이너스 4로 나눈 거예요. 아셨어요? 음수로 나눴으니 바뀝니다. 에?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왜? 여기서 이렇게 내려올 때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양변을 마이너스 4로 나누는 거예요. a를 마이너스 4로 나누고 b를 마이너스 4로 나누면 가지고 있던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겠죠? 잠깐만 이것만 설명하고
됐니? 근데 여기는 분모인 음수는 바깥으로 이렇게 빼낼 수 있죠. 이렇게. 이렇게 빼낼 수 있어요. 바뀐 상태에서. 얘랑 얘랑 똑같은 거니까. 그런 다음에 다시 내려올 때 양변에 7을 더하는 거예요. 근데 7을 더할 때 뒤에다 더하지 말고 앞에다 더하면 7, 여기를 7을 더하면 이렇게 되겠는데 이걸 앞에다 더하게 되면 이 모양이 나와요. 지금처럼. 근데 7은 더해도 부등호 안 바뀌죠. 안 바뀐다는 얘기는 여기 있던 부등호가 바로 위에 있던 부등호가 그냥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처음 부등호와 방향과 반대로 바뀌어 있다는 얘기죠. 얘기하세요. 그러면 저기 -4 위에 있는 짝대기가 분수 표시가 아니고 나누기 표시예요? 아, 이거요? 네. 네, 이거는 나누기죠. 당연히. 이거 분수 표시잖아. 아니야. 맞아. 근데 분수 표시인데 a 나누기 4 이 말과 4분의 a는 같은 말이에요. 이게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a 이 말과 a 나누기 마이너스 4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눗셈을 한 동시에 분수로 표현한 겁니다. 나누기인 동시에 분수로 표현한 거예요. 알겠죠? 이 말과 이 말은 같은 말이니까.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헷갈리지 마시고, 그럼 이제 이거 빨리 볼까요? 1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고, 2번 바뀌죠. 안 바뀌고, 3번 바뀌고, 4번 안 바뀌고. 뭘 보고 판단하죠? A, B에 붙어 있는 개수. A, B 앞에 있는 개수가 A, B 앞에 있는 개수의 부호를 보는 거예요. A, B의 부호. A, B의 부호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잖아요? 안 바뀌어요. 얘 A, B의 부호.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얘도 플러스. 안 바뀌죠. 얘는 A 앞에 마이너스, B 앞에 마이너스. 근데 여기는 A, B 앞에 마이너스 없어졌네요.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양변의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었다는 뜻이니 바뀌는 겁니다. 여기 A 앞에 플러스, B 앞에 플러스. 플러스인지 어떻게 하죠? 마이너스가 안 보이니까. A 앞에 플러스, B 앞에 플러스. 4분의 7인데요. 4분의 7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A, B가 가지고 있는 부호가 둘 다 플러스라는 게 중요해요. 근데 얘도 플러스잖아. 안 바뀌는 거예요. A, B의 부호가 안 바뀌면 전체 부등호도 안 바뀌는 겁니다. 그럼 하나만, 마지막에 하나만 봐드릴까요? 잘 봐. 4-2A, 4-2B. 이쪽이 커요, 오른쪽이. 됐니? 1번. -A, -B. 2번. 3 플러스 5A, 3 플러스 5B. 3번. 4-2분의 A, 4-2분의 B. 자, 이게 세 개만 해봅시다. 자, 다시. 이게 조건이에요. 이렇게 성립하면, 이게 맞다면, 부등호가 오른쪽이 크다면, 1번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바뀌죠. 안 바뀌어요. 바뀌죠. 바뀌어요? 바뀌죠. 저거 B가 A보다 작아요. 아 근데 똑같잖아. 바꾸면 근데 저 마이너스 2 곱하기 A로 한 거니까 그럼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에? 아 근데 애초부터 마이너스 한 거니까 똑같이. 핵심을 보세요, 핵심을.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뀌어요? A 앞에 뭐 있죠? 숫자 보지 말라고 했잖아. 부호를 보라고 했지. A 앞에 B 앞에 뭐 있어요? 마이너스. 근데 여전히 마이너스 남아있죠. 같은 부호로 내려온다는 얘기는 안 바뀐다는 얘기예요. 근데 A 앞에 마이너스, B 앞에 마이너스인데 플러스로 바뀌었네? 바뀌는 거예요. A 앞에 마이너스, B 앞에 마이너스. 원래 부호가 같잖아. 그럼 안 바뀌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건 물론 너무 편법적인 설명일 수 있겠지만 이걸 낱낱이 풀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빨리 판단하는 방식은 원래 가지고 있는 부호와 같은 부호를 유지하고 있으면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원래 가지고 있는 부호랑 반대 부호를 가졌네? 그럼 바뀌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런 걸 좀 신경 써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제는 일단 오늘 여기까지고 집에 과제 분량이 너무 없기 때문에 집에 갈 때 프린트를 한 장을 드릴 거예요. 그거를 집에서 수요일까지 잘 풀으시면 되고, 아까 선생님 잠깐 다른 교재 다른 교재에서 혼합계산 문제 한번 봐드리긴 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건 다음 시간에 그 프린트 드린 걸로 연습할 때 같이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나갔을 때 프린트